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를 마켓맨 시간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클레이즈의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. 관세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를 두고 협상 전술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가 EU의 50% 관세 및 그리고 애플 등의 IT 기업들에 대해서 25% 해외 생산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세 이슈가 재부각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바클레이즈에서는 협상 전술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바클레이즈에서는요, 당초에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14에서 17% 정도의 관세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과도한 낙관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분석을 했고, 단 여전히 EU에 대해서 한 20% 정도의 관세만 물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위협 재개라든지 그리고 애플 관세 발언 같은 경우에 향후에 무역 정책 권력 이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도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별개로요, 바클레이즈에서는 올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0.1%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즉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셈인데요. 특히 무역 긴장이 지속됐을 시에 선진국의 이 경기 침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좀 더 심화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가 왜 관세 위협을 재부각시켰을까요? 왜 재개했을까요?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요,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해석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이자 비용이 이제 국방 예산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금리를 낮춰서 재정 개선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관세 긴장이 재고조된다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.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금요일 날 관세 이슈가 재부각되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국채금리가 더욱더 좀 상승을 하면서 미국 국채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실제로 최근에 이제 펀드 플로우를 좀 보면요. 채권형 펀드에 250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유입 16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반대로 주식은 2달 만에 이제 순유출을 하면서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단 이렇게 트럼프의 좀 의중이 효과를 장기적으로 거둘지는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세한 추진과 더불어서 관세를 이제 재개를 한다.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승 요소로 시장이 이미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고요. 왜냐하면은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전망도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셀 USA가 심화될 가능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관세가 미국 경제에 더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EU로부터 한 6,060억 달러 어치를 수입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2,360억 달러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50%의 관세를 실행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비용이 3,000억 달러나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한 60% 정도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할 때 경우에는요,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하락이 돼서 오히려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중이 다시 한번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경우에 기술주들의 반등 흐름을
져야 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M7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, 지난 1분기에도 이익 성장이 14.8%로 나오면서 나머지 S&P 500 기업들 한 5.1% 정도의 이익 성장을 거뒀거든요. 이것들을 압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17.4%의 M7은 EPS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은 이렇게 성장주들의 현금 흐름을 방해할 만한 그런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염두를 하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.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웨드부시의 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볼 텐데요. 미국산 아이폰은 동화 속 이야기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속내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EU에 대한 관세 외에도 트럼프가 애플의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해서 25%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의 주가가 3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3조 달러를 이제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미국산 아이폰은 동화다, 페어리테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. 그러면서 단기간 내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 아이폰 생산은 미국으로 선회시키는데 무려 5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아이폰 가격이 지금에 비해서 3배로 뛸 것이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.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요, 앞서서 2월 달에 애플이 휴스턴 서버 생산 시설을 비롯해서 미국에 5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도 미국의 아이폰 생산 확대에는 최소 3년이 소요돼야 될 것이다. 그래도 미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10% 정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. 네,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 속뜻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타깃이 된 애플인데요. 선택지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가 있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, 지난 실적 발표에서 당분기, 그러니까 이 캘린더 이어로 2분기가 되겠죠. 이 분기에 관세로 인한 한 9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로 생산을 우회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은 이렇게 중국에서의 생산되는 이 아이폰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외 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물린다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미국산 아이폰의 가격은 무려 3,500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상황에서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첫 번째, 돈 되는 아이폰만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즉, 수익성이 낮은 그리고 로우엔드 모델을 라인업에서 이제 제외하는 방안이 될 텐데요. 그렇게 되면 제품 미스가 간소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 애플의 선택지는 신제품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. 2년마다 이제 신형 아이폰을 출시를 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. 이 경우에 공급망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 라인을 좀 변화시킬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요. 트럼프와 맞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즉, 강경 대응을 하면서 가격 인상은 트럼프 탓이다라고 좀 여론전을 하면서 결국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. 하지만 이 1, 2, 3번의 선택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? 1번과 2번은 사실 애플의 사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3번 선택지는요. 그간의 팀쿡 CEO의 행보, 즉 수년간 트럼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면서 좀 대응을 해왔던 것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지들을 고려를 해보더라도 다시 한번 애플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